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오늘장 코스피는 8%, 코스닥은 무려 9% 급락하면서 오늘 시장이 좀 예견했던 것보다 더 큰 낙폭을 키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 좀 희소식을 알려드리자면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조금 중심이 좀 잡히고 논란이 잦아들면서 유가가 오늘 오전에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유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락하면서 코스피 야간 선물은 4% 폭등하고 있고요. 나스닥에 상장된 기술주들이 현재 강하게 급등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지수를 추종하는 EWY라는 ETF도 현재 5%대 급등을 보이고 있어서 다행히 내일장에는 한번 반등이 나와줄 것 같고 현재 달러당 원화 가격도 1,528원 60전까지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오늘 좀 많이 놀라셨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일장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또 오라클과 이 어도비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은 두드리고 넘어가야 할 돌들이 좀 많습니다. 시선 강탈에서 애프터마켓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시총 상위 종목 오늘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스퀘어 당연히 좀 주말에 빠질 거라고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미증시가 워낙 나빴어서. 근데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오늘 엄청난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현대차 그룹과도 AI 밸리 구축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 새만금 AI요. 그리고 네이버와도 오늘 좋은 소식을 공개했는데 사실 대형주단은 오늘 정말 투자 심리 때문에 많이 빠졌고 이 억울한 게 코스닥입니다. 오른 것도 없는데 지금 코스피랑 같이 좀 더 심하게 빠지는 움직임이어서 지금 역대 최저치까지 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코스닥이 좀 언제 살아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애프터 때 상승한 종목들 한번 볼게요. 상승률 상위 안에서는 화신과 현대, 무벡스 있네요. 이 두 종목 전부 다 현대차 그룹 관련 종목입니다. 현대차가 엔비디아와 함께 새만금 AI 밸리를 구축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오늘 오후에 그 젠슨왕 CEO가 양재에 있는 현대차 사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식 속에서 오늘 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네이버도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프리장에서 이제 공시를 발표했는데 그게 글로벌 AI 팩토리를 엔비디아와 같이 구축하겠다. 데이터 센터 부지도 네이버가 알아보기로 했다. 이런 공시가 좀 떴습니다. 그래서 아침엔 조금 잠잠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이제 12%까지 급등을 했고요. 그 외에도 삼성 SDS, LG U 플러스 종목도 엔비디아가 묻은 종목들입니다. 또 심텍도 오늘 코스닥 상승률 상위인데요. 보합권인데도 상위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대만에 있는 그 기판 기업이요.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고 3, 4분기에도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판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견고하구나라는 것을 대만 기업을 통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심텍의 움직임도 빨간불이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는요. 제가 조금 손을 댔습니다. 일단 상승률 1등을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던 대덕전자를 제가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좀 챙기고 보자라는 마인드였고 이제 삼성전자가 비중이 컸어서 계속 제 총 손익금을 끌어올려주고 있었는데 오늘 많이 무너졌다 보니까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수익금도 많이 깎였어요.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 조금 더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현대오토에버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의 움직임이 좀 강했던 가운데 현대오토에버도 오늘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지만 이 캔들 자체는 양봉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떤 의미일지도 계속 좀 체크를 해가면 좋겠고 현대차 그룹주의 오늘 일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도 반등 가능할지도 알아볼게요. 다음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제가 일부 손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팔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로서 올라왔던 삼성물산을 일단은 리스크를 좀 덜어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일부 손절을 한 건데 이 종목도 삼성전자와 함께 추가 매수 생각이 있고요. 여전히 지금 반도체 업황은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좀 떨어지면 기회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 포트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제 시선 오늘 관망도 하나의 대응일까입니다.
오늘 저는 종목들을 손절하거나 익절했지만 또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오라클 실적 발표, 옵션 만기일 등등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대응할지 차근차근 알아가 보시죠. 시선 강탈 출발합니다. 시선 강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정말 많이 힘드셨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위로해드리고 이 조금 손실이 좀 커진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면 복구할 수 있는지 저희가 섹터 이야기, 종목 이야기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서재홍, 김진만 어드바이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불안했지만 정말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희소식은 지금 미증시 선물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 코스피 야간 선물도 급등하고 있고 환율이 계속 실시간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점이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반등을 조금은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재홍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오늘 전력기기 섹터를 들고 와 주셨는데 저도 안 그래도 이제 전력기기 섹터를 오늘 쭉 왜 봤냐면 생각보다 조금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력은 계속 앞으로 더 많이 부족할 텐데 이들 기업이 이 정도 자리에서는 정말 매력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추가적인 하방을 열어두고서 좀 대응을 해야 될까 궁금했습니다. 서재홍 의원님 답변은요? 네, 일단 뭐 계속 일정과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AI 랠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뭐 메모리, 그다음에 전력기기 이런 쪽에 대한 전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은 계속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수요는 계속 많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조정에 대한 부분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이쪽에서 지금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공급은 계속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메이커들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기간에 지금 이런 가격 조정은 있는 부분이지만 충분히 다시 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용 이런 수요 빼고도 원래 이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노 전력망 교체 수요까지 겹치면서 그 사이클까지 겹치면서 지금 슈퍼 사이클이 지금 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뭔가 금방 끝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벌써 한 리드 타임이 한 4년 정도, 3, 4년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수요 부족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은 계속 단기간에 끝일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가격 메리트까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40에서 한 50%까지도 일단 고점 대비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좀 매수 비중을 이제 확대해야 되는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지금 손절을 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까지도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부분은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이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로서 수출주 대표적인 수출주인 전력기기 회사들 관심 있게 메모리뿐만 아니라 전력기기 회사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환율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 지금 AI 때문에 앞으로 전력은 계속 부족할 것이고 또 일부 변압기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이제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거다라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라는 부분을 또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전력기기 알아봤고요. 김진만 의원님께서는 오늘 IT 부품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그 대만 기업에서 그 MLCC 기업에서 정말 좋은 실적을 내놓았고 앞으로 MLCC 계속 부족할 거다. 3, 4분기에도 계속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또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판 쪽
또 유심히 봐야 되나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제 황영님이죠. 진순왕 CEO가 엄청나게 한국에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갔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예전에 정말 예전에 이제 그래픽 카드만 판매하던 시절에 있었던 한국의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애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실제로 그 안에서 내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를 갖추는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행사차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전에 깐부 회동도 실제로 보시게 되면 젠슨왕이 당시에 무언가 원하는 니즈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향 수출로 빼둔 이제 H200에 대한 판매처가 애매했던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국내로 돌려서 이제 판매를 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그의 목적도 분명히 한국에서 쇼맨십도 충분하지만 결국에는 공급망을 체크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액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루빈 엔비디아의 신형 GPU인 이제 루빈에 대한 많은 이제 부품들의 원가가 공개됐는데 거기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게 먼저 칩, 그 다음에 MLCC, 그 다음에 CCL 같은 여러 가지 반도체 IT 부품들이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 원가의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액션이었다 이렇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방금 앵커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외형적으로 변한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주가만 빠졌던 부분들이지 뭐 판매량이 저조한다던가 아니면은 실제로 반도체 가격이 너무 급락을 하고 있다던가 그런 부분들은 전혀 포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노이즈가 있었을 때 이제는 확실한 종목들과 섹터를 저는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주영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돼서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에 쇼티지가 있는 쪽은 정말로 너무나 매력적인 주가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 오른 주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너무나 작고 지역적인 테마성 이슈에 여러분들이 치우치지 마시고 이럴 때 오히려 애매한 종목들을 손절을 하시고 확실한 쪽에 비중을 싣는 전략을 쓰셔야지만 반등이 나올 때 확실하게 여러분들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혹은 이제 복구할 수 있으면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IT 부품 쪽은 쇼티지가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비중을 확대하시는 전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애매한 종목은 지금 좀 정리를 하고 확실한 종목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시기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기업 플러스 지금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은 외형적으로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투자 심리와 수급이 좋지가 않아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같이 손을 잡고 급락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상승한다면 이 실적과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더 강한 반등이 나올 것이라 예측이 들고요. 저의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대덕전자를 전량 매도했거든요. 잘한 거예요, 의원님? 네, 일단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네.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실현하고 나중에 다시 뭐 바닥에서 매수하더라도 일단 조정 시 매수하더라도 지금은 수익 실현하는 쪽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삼성전기도 그렇고 뭐 이노텍도 그렇고 지금 이미 많이 오른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일단 하고 그다음에 현금화하고 다른 종목들이 이제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 중에서도 사실상 실적이나 수급이 좋은데도 그냥 이유 없이 시장이 빠지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고 다른 저가에서 다른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이상적인 그런 액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적인 액션이었다라고 하셨고 이제 대덕전자도 기판 쪽에서 대장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매수 기회가 오면 또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채팅창에서 사실 제가 오프닝 때 내일장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나면 다음날 반등하고 다시 떨어진다. 제 경험상 그렇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김진만 위원님께서 보기에는 지금 시장 어때요? 내일 반등 나와도 또 떨어질까요? 네, V자 반등이 오늘 나왔으면 좋았는데 오늘 결국에는 장 종가까지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을 했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이제 7,300 좀 중반대까지 한번 아예 확 빠졌다가 올렸으면 조금 더 편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살짝 불편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제가 이제 요즘 옵션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7,500 정도까지 기관이
저지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수익권으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는 크게 액션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제 오늘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파생 포지션을 정리를 했고 기관은 여전히 밑에서 조금 더 올라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발적으로는 이제 오늘 이번 주에 뭐 되게 불편한 CPI도 있고 되게 안 좋은 이슈들도 많이 좀 걱정되는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미 외부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재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호재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 빠졌으면 저는 여기서 더 빠질 것을 기대하고서 현금을 쓰지 않거나 혹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쯤이면은 어느 정도 괜찮은 포지션이 진입이 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충분히 약간의 하락은 있지만 결국에는 딛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은 있지만 결국 딛고 올라갈 것이다. 과연 딛고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이번 주 내내 시선 강탈과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포트 종목들 한번 자리 점검을 해보죠. 뭐 LG전자, 현대오토에버 최근 로봇의 대장주였었고요. 저희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매도했던 대덕전자도 최고가 기준 상승률이 140% 정도 되니까요. 자, 그런 가운데 대한전선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목표가를 6만 원 정도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계속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위원님. 네. 뭐 이 종목이 잘못돼서라기보다 지금 시장이 급락과 함께 더 무너진 느낌도 있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는 필히 좀 매수를 노려봐야 되는 자리예요. 네, 우선 일단 뭐 전력기기랑 마찬가지로 전선주 같은 경우도 5월 달부터 주종이 계속 있었던 부분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50%나 빠져 있는 상황인데 원래는 이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시장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거리 없이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121선까지 밀려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하면 50%나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650만 주 가까이 되는 그렇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대량 매수는 블럭딜 KG 스틸이 650만 주를 처분을 하는 K카 지분을 사기 위해서 K카를 인수하기 위해서 일단 현금화를 하는 갖고 있던 물량을 블록딜로 일단은 정리한 부분인데 그거를 외국인이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스코틀랜드에서 650억 수주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싱가포르에서 1,400억 정도 어떤 대규모 수주가 나오면서 수주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 일단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낙폭 과대 지금 50%나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 충분히 가능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밑에 또 121선 지지가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 대한전선 말씀 주셨습니다. 현대오토에버도 살펴볼게요. 사실 이게 정규장에서 마이너스 10%였는데 오늘 그 애프터장에서 지금 조금 올라오면서 이게 마이너스 9% 정도로 마감을 했거든요.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현대오토에버 지금 자리 매수를 해야 될까요?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네, 우선 오늘 뭐 젠스낭 네. CEO가 일단 양재동 사옥을 방문을 했죠. 맞아요. 네, 그런데 뭐 다른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나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과의 지금 협업을 발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와 실질적인 사업 파트너로 볼 수 있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가장 한 기업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직 비공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는 현대차 그룹이라고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까지도 일단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봤을 때는 가장 매력적인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젠슨랑 관련해서는 오히려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그런데 앞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서 뭔가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새만금 뭐 프로젝트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이런 발표가 있으면서 주가가 좀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로보틱스 관련주 중에서 가장 보스턴 다이너믹스 상장이나 아니면 양산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봤을 때는 가장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나올 만한 이벤트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단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보셨을 때는 현대오토에버가 오늘도 봤을 때 가장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래 없이 9%나 급락이 나왔지만 이건 시장이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과 비롯해서 동반해서 좀 빠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가장 견고한 흐름을 보인 게 바로 현대 오토에버라고 말씀 주셨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이슈와도 이 종목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계속 눈여겨보시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급등했던 화신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부품 납품 관련해서 이제 급등을 한 거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요. 김진만 위원님 포트로 넘어갑니다. LS 일렉트릭부터 이제 에너지 쪽이었던 두산 퓨얼셀, 태광까지 랭크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네오티스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이제 이 네오티스가 과연 올해의 반도체 소부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이 올해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몇 퍼센트죠? 올해만 최고가 기준 300% 넘게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심지어 자리가 그렇게 많이 빠져 보이지도 않아요, 위원님. 네, 일단은 네.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도 요즘 한 마이너스 30~40%는 좀 우습게 빠지는 시장이어서 사실 뭐 많이 빠지지 않은 것에 좀 위안을 삼을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투자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이제 아까 기판 쪽 코멘트를 앵커님께서 주셨는데 결국에 기판 수요가 여전히 굳건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비트라든지 기타 부품이나 자재들이 당연히 이제 좀 슈티지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뭐 저렇게 많이 빠지는데 버티는 것 또한 되게 이제 신기할 정도로 오늘 정말로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소가 되는 측면이 된다라고 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일부 소부장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탄력적인 회복력을 바라는 종목을 원하신다는 게서는 분들께서는 네오티스가 하나의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화요일, 수요일 양 이틀 정도에 추가적으로 이제 60일선 내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놔두셔도 아마 회복해서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접근도 가능해요? 네, 신규 접근은 이제 한 수요일 정도까지 좀 너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수요일 정도? 네, 수요일 날 종가 정도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내만요일 날이 있는데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때까지는 조금 넓은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고점 정도는 가뿐히 돌파 가능해 보인다라는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제주 반도체 6월 1일에 공략하고 저희 이틀 만에 15% 상승을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이것도 정말 핫했어요. 제주 반도체도 올해 최고가 기준 412% 폭등한 종목이고 오늘 심지어 상승 마감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예요? 네, 이제 경고 딱지를 좀 떼자마자 오늘 네. 조금 이제 액션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젠스랑 CEO가 와서 이제 한국의 그 여러 가지 공급망을 체크하고 갔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제 루빈에 들어가는 이제 또 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국내에서 땡겨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액션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조 반도체 이제 저전력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된 수요를 조금 더 굳건하게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덜 빠졌습니다. 확실하게 대체 거래소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KRX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면은 한 번 정도의 두 번 정도의 상승률은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딱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상승장 때 나오는 주도주들은 한 번에 이제 요봉이죠. 요 한 봉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쌍봉으로 마무리를 지어도 쌍봉 하락으로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당장 오늘 종가 매팅 혹은 이제 내일 당장 시초가에 그렇게 크게 갭이 뜨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주 반도체를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코멘트 함께 부족하고 쇼티지 난 종목군들 중에 대장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들고 가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평균 단가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대주 반도체 보유자분들께서는 위에 조금 더 위평단에 있다라고 하셔도 기다리시면 분명히 고가까지는 갈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고 종목 지정이 되면서 제주 반도체가 움직임이 크지가 않았었는데 이제는 경고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되어서 조금은 저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 위원님들의 포트 살펴봤고요. 이제 시선 강태 관심주 공개할 시간입니다. 물론 이번 달 6월 달은 좀 변동성이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런 가운데 이 뭐라 그러죠? 등락을 묵묵히 이겨내고 좀 가져갈 만한 종목이 있는지 우리 서재용 의원님부터 전선 쪽 관련주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 중에서 일진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진전기가 이제 뭐 전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력기기도 하고 있고 전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존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이제 전선 위주였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력 기기 쪽으로 좀 중심을 좀 두면서 그쪽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수익성까지도 확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홍성 변압기 이제 공장이 증설이 됐기 때문에 올해 매출부터는 이제 그쪽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좀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존의 전선보다는 이런 전력기기 쪽에서의 그런 영업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는 매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수익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이 주력이기 때문에 주 고객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지는데 중동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좀 더 높은 부분이고요. 한 20%대고 그다음에 북미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30% 정도까지도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북미 쪽으로의 그런 매출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점점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621억 규모의 이제 초고압 전선에 대한 부분 이제 수주가 또 나왔기 때문에 6월 5일 날 일단 공시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도 8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를 계속하면서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진전기 같은 경우가 이제 전력기기 내에서는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선 쪽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인데 이제는 좀 수익성이 높은 전력기기 쪽의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거기다 고점 대비해서 51%나 지금 빠져 있는 정말 단기간에 엄청난 지금 낙폭을 보여준 상황인데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까 대한전선과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리는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1선을 이탈하고 이제 200일선에 대한 지지가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래 없이 최근에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거래 없이 밀렸던 부분인데 이번 시장 반등 시에는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15만 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일단 손절가는 66,2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일진전기였습니다. 한번 가면 정말 크게 가는 종목인데요. 목표 주가 15만 원 체크해 주셨고요. 김진만 위원님은 MLCC 대장 들고 오셨습니다. 네, 저도 전기는 전기입니다. 저는 삼성전기 가져왔고요. 상승했었던 부분들 분명히 많이 오른 거는 맞습니다만 많이 올랐을 때 이유가 명확하고 그 이유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사봐야 될 가장 큰 주도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6년도 최고의 주식입니다. MLCC, FCBGA 등 고부가 가치 산업에 대한 이익률이 급증하게 되면서 결국에 풀캐파를 이뤄내는 기염을 달성을 했고요. 지금 전방 수요까지 명확하다 보니까 그냥 찍어내는 대로 고가에 계속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워낙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하위권 플레이어들이 상단으로 진입하는데 기술적 혜자의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을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조 단위의 실리콘 커패시터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이게 주가의 확장성을 확 띄게 되는 그런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해외 쪽 커버리지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 국내 또한 되게 굉장히 활발하게 커버리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보통 300만 원 중반대까지 목표가가 제시가 되는 이유가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다 ESS까지 붙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실리콘 커패시터의 수요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빅테크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 선별력 있는 기업들을 원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멀티플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정상화시 가장 빠르게 신고가를 도입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고요. 지금 하락이 코스피 쪽에서도 꽤나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돌릴 때 화끈하게 돌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250만 원, 손절가로는 150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일 정도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정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지금 250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는데 뭐 증권가의 최고 목표가는 300만 원까지도 나왔으니까 삼성전기 한번 이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관심주는 SK텔레콤이고요.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처음 들고 온 건 아니고 사실 언제죠? 3월인가 4월에 한번 들고 왔었던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슈를 통해서 제가 이 종목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엔비디아와의 그 AI 팩토리 구축 협력 소식 때문이고 이제는 SK 하이닉스를 넘어서 SK 이 텔레콤까지도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이제 동맹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 이슈와 이 엔스로픽 관련해서 엔트로픽의 지분을 SK텔레콤이 가지고 있잖아요. SK텔레콤이 정말 투자를 잘하는 회사 같아요. 하이닉스도 SK텔레콤이 인수한 거였는데 엔스로픽에 대한 지분 가치가 환화로 계산하면 한 4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 그 스페이스X 상장할 때 우리 증시에서 지분 가치 때문에 급등했던 미래에셋 쪽 종목처럼 이 종목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김지만 의원님께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멀리서 봤었을 때는 되게 좋은 이슈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트윈 쪽에서 굉장히 네이버와 국내 이제 SK텔레콤을 엔비디아가 파트너로 선점하고 있는데, 근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단발적으로는 재료 소멸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받아볼 만한 자리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 나올 여러 가지 액션들의 텀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나왔던 이슈 그 이후에 다음 턴의 재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 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신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주도하기에는 젠스낭 CEO가 이미 출국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까지 많은 재료가 다른 길이 소모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재료 소멸 쪽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좀 매도를 많이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기관은 3거래 정도 매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주까지 공개를 해봤고 서재용 의원님께서 야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의 제목이 되게 걱정스러운 제목이긴 한데요. 이게 뭐 반격이면 반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지금 개인들의 신용 미수, 신용 잔고가 이제 최고치를 경신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상 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래도 건전한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 신용 미수 이런 청산 이후에 청산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전 닉스에 너무 비중이 많이 실리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개인의 물량을 한번 털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가게 된다면 어떤 섹터를 지금 봐야 되는 건지 준비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에 대한 이야기들 궁금하시다면 서재용 위원님과 추가적으로 함께해 주세요. 저희 오늘 마스터 클래스 시간 임광빈 위원님의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시 30분 마스터 클래스 시간에 저는 임광빈입니다. 시청자님들 오늘 기분 안 좋으시죠? 저도 기분 안 좋습니다. 오늘 주식을 투자하시는 모든 전국의 투자자님들께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으세요. 물론 이 지금의 하락 시장에서 예상이 안 됐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름에 한번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위기는 한국의 금리 인상, 일본의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이 금리 인상의 이슈가 있게 되면 일본 쪽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 또 미국 쪽에서는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보여지는 강달러 현상에 의한 안전자산으로의 회피 심리의 위험자산의 축소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5월 말에 우리 시청자님들께 드렸는데요. 자, 근데 이제 그런 상황 다 떠나서 계좌가 떨어지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으시죠? 맞습니다.
투자하면서 수없이 겪는 일인데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투자자님들께서는 그동안 하락도 수없이 겪으셨고 손실도 수없이 많은 손실 겪어오시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급락할 때마다 쉽진 않습니다. 뭐 예전보다 마음이 더 단단해지셨겠죠. 많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의 상황이 처음이신 투자자님들께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주시장이 상승했죠. 근데 처음으로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뒤바꿀 수 있는 금리에 관련된 이슈가 이제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의 흐름은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가 중요합니다. 4가지를 체크해 주세요. 첫 번째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두 번째 PPI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세 번째 PC입니다. 개인 소비지출입니다. 매달 발표요. 매달. 마지막 고용입니다. 4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월에 첫째 주에는 고용을 발표해요. 그 다음 주에 CPI, PPI, 그 다음에 PC 지표, 그 다음에 미국의 GDP를 매달 발표합니다. 앞으로 시장은 이것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금리의 변화, 시장 금리의 변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화와 그리고 달러 지수의 방향을 체크하게 될 겁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요.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달러가 상승하게 되면요. 주식 시장에 조금씩 균열이 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모습이 6개월 정도 축적이 되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주식시장은 꼭 이런 것들을 다 땡겨와서 하루아침에 반영하니까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지수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그런 모든 상황들이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됐었을 때 고금리 상황이 6개월 지속되고 고환율 상황이 6개월 지속되고 고물가 상황이 6개월 지속됐을 때 그때 이제 실물 경제 타격을 받게 되는데 주시장이 보면 오늘 8%가 빠졌어요. 시작하자마자 서킷 브레이커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될 거를 하루아침에 다 반영하니까 그래요. 원래 주식은 그렇습니다. 호재도 한 번에 반영하고 악재도 한 번에 반영해요. 가파르게 올랐어요.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러한 악재 상황이 딱 나왔을 때 예민하게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락은 가짜 하락이에요. 오늘 이렇게 떨어진 거 있잖아요. 가짜 하락입니다. 가짜 하락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버했어요. 이게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AS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가비스입니다. 기가비스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서 투자를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6월 달에 이번 주에 이제 코스닥 150 리밸런싱이 있게 되죠.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기가비스가 코스닥 150 지수 안에 편입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 테스트를 하면서 반도체 테스트의 불량 부분이 발생한 부분까지 테스트하면서 고쳐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삼성전자이닉스 쪽에 매출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표가 15만 원 상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바이오인데요. LNC 바이오는 주가가 조금 다른 바이오 기업들과는 다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시장에 이제 금리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금리는 시장의 물줄기와 같습니다. 자, 우리 수도꼭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도꼭지에 물을 강하게 틀기 위해서는 이 물이 나오는 부분에 구멍을 넓게 해주는 방향으로 우리 수도꼭지를 돌리게 되면 물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물을 조금 적게 나오고 싶은 상황으로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그 반대 방향으로 수도꼭지를 돌리게 될 겁니다. 금리라고 하는 게 딱 그러한 이슈인데요. 자,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통화량입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돈의 가치를 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금리에 따라서 이자를 측정하게 되죠. 이자는 돈을 사용한 값입니다. 어떨 때는 돈이 흔하니까 돈을 구하기가 쉬우니까 돈을 써도 그 대한 대가를 적게 지불하게 되죠. 저금리입니다.
돈이 귀한 상황에서는 돈을 빌려서 돈을 쓰게 되면 돈이 귀한 만큼 그 값을 이전보다 더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고금리 상황입니다. 자, 근데 물가가 계속 좋고 경기가 계속 좋게 되면 연준에서는 항상 목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의 안정과 물가의 안정이에요. 근데 이제 물가의 안정을 했었을 때 물가의 안정의 적정 수준을 연 2% 물가 상승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트럼프가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제 전쟁이 하고 나서 고유가 상황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까지, 그러니까 연준에서 목표하는 안정적 물가인 연 2% 수준이 아니라 4%까지 지금 초과하는 그림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카드를 쓸 수밖에 없죠. 자, 그때 바이오 기업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은 뭔가 하기 위해선 투자를 막 해서 실험을 해야 돼요. 근데 실험하려면 돈 빌려서 해야 되죠. 근데 조달 비용이 높게 되면 부담되지 않습니까? 또 조달 비용이 높게 되면 투자하는 사람이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 바이오 기업들이 유독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유독 많이 떨어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밑으로 깨지게 됐죠. 자, 그 안에서 LNC 바이오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LNC 바이오의 경우에는 메가덤이라고 하는 피부 재생 사업도 하지만 자, 피부과에서 요즘에 스킨 부스터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앞서 이제 파마 리서치나 또는 멀츠의 울세라 같은 상품들 피부과 가면은 많은 분들 상담을 하셨을 겁니다. LNC 바이오도 그와 관련된 스킨 부스터 제품을 내놓으면서 올해는 이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뛸 겁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어떤 이름은 바이오인데 LNC 바이오인데 LNC 스킨 부스터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금리가 올라가도 주식이 버티는 이유입니다. 앞서 기가비스도 코스닥 기업이고 LNC 바이오도 코스닥 기업인데 코스닥 기업들이 오늘 급락을 했죠. 근데 이 두 개의 기업은 주가가 우상향하는 이유는 실적입니다. 따라서 LNC 바이오는 목표가 10만 원을 유지하고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시장은 실적이 좋은 주식만 살아남게 생겼고 실적이 좋은 주식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간의 시장은 너도 나도 다 오르는 에브리띵 상승 랠리 이런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냐?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내일 시장 한마디 대장주만 반등할 시장입니다. 자, 내일 장 한마디입니다. 대장주만 반등할 시장입니다. 내일은 반등할 겁니다. 왜냐면 오늘은 가짜락이거든요. 앞서서 이제 가짜락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시장은 항상 모든 것들을 다 땡겨와서 반영시켜요. 호재도 땡겨와서 반영시키고 상승도 땡겨와서 반응을 시킵니다. 자, 화면 볼게요.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현대차까지 다 떨어졌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공업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코스피만 올라갈까요? 삼성전자 실적 좋죠. 하이닉스 실적 좋죠. SK스퀘어는 어떤 회사입니까?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SK하이닉스가 잘 되면 SK스퀘어가 잘 돼요. 아들을 잘 낳아서 부모님이 혜택 받는 겁니다. 배당을 많이 받거든요. 현대차 실적 좋죠. 삼성전기 실적 좋습니다. 코스피는 실적 다 좋네요. 여기 가볼까요? 에코프로비엠 실적 좋나요? 잘 모르겠어요. 알테오젠 실적 좋나요? 좋은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못해요. 그리고 곧 있으면 10월 달에 코스피로 갈 거예요. 여긴 코스닥이 아니에요. 에코프로는요? 에코프로 BM이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에 밀리죠. 조금 아쉬운 상황이 있습니다. 1등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1등이죠? 하이닉스 1등이죠? 1등의 아버지죠? 현대차도요. 폭스바겐, 도요타, 폭스바겐 다음에 현대차입니다. 잘하죠? 삼성전기요? MLCC 북미에서 1등입니다. 잘하죠? 코스닥은요? 1등인가요? 아니에요. 알테오젠은요? 코스피로 갈 거라니까요? 에코프로는요? 이것도 아니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흑자 기업인가요? 아닙니다. 리노공업은요? 흑자 기업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시황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안 돼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다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대장주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만 반등할 시장입니다. 이 대장주가 없으면 시장에서 할 게 없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각보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빨리 터졌지만 지금의 이 하락은 가짜 하락입니다. 가짜 하락.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시장에서 한 번에 반영시키면서 오늘 좀 오버스럽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야간 선물 지수 우리 시청자님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시간으로 야간 선물 지수도 크게 반등하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야간 선물 지수 4.7%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오늘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짓는다면 내일은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 오늘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나타날 거예요. 따라서 아직까지 시장의 고점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자, 내일장 미리 보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코스피 대장주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자, 결국엔 코스닥은 정부에서 주식을 부양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던 그 이하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전쟁 수준의 저가도 못 지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때문이에요. 이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면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섹터가 코스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은 성장주 위주, 물론 코스피도 성장주가 많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적이 당장 찍히지 않는 이 상황, 그리고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고금리의 강달러 상황이 코스닥의 시총 상위 기업들을 누르는 모습 속에서 자금이 여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하락하는 이 시점을 노려서 결국엔 지금은 이런 시장이에요. 가는 주식이 더 가게 되고 한 곳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장이 상승할 때 중소형 주식도 다 같이 오르게 되고 코스닥 기업들도 다 상승이 강하게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주식들이 개인 투자자님들에게는 훨씬 더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공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상승장을 보여줬었던 한 2017년, 2020년, 그리고 2025년에서 6년도 지금의 상승장을 통틀어서 이러한 형태의 시장은 잘 없었습니다. 코스피만 유독 올라가는 이런 시장은 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대장주로의 이동을 강요하고 있고 대장주가 아닌 소외 주식에 대한 손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때를 벗기잖아요. 한국은 이제 외국은 때를 벗기는 문화가 잘 없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때를 잘 벗깁니다. 오랜만에 사우나 가가지고 사우나하고 때 벗기면 시원하죠. 자, 때가 계속 몸에 누적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계좌 안에 묵은 때 안 벗겨내면요. 그 종목으로 인해서 병든 계좌로 결국에는 시장에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꼭 자발적으로 수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약주입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이 가짜락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반등할 수 있는 대장주는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자, 우리 SK 하이닉스 저기 갈까요? 자, SK 하이닉스 오늘 차트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렇고 또 외국계 회사들에서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주가가 추가적으로 12,000포인트 수준까지 더 갈 것이다. 또 오늘 젠슨항이 한국에 와서도 AI 인프라가 한국에는 깔린 게 거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실적이 꺾인 하락이 아닌 대장주의 조정은 매수 기회입니다. 자, 따라서 1차 목표가 250만 원, 손절 가격 150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매수하셔도 괜찮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에 대한 반등을 좀 예상하는 그런 강의를 해주셨고 실제로 지금 미증시 선물 시장 분위기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일장 어떻게 대응할지 좀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돼요? 유튜브에요. 네. 유튜브에 임광빈 시선 강탈이라고 검색하세요. 이 방송 이후에 제가 TV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시간 제한으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저녁 10시에 바로 말씀드릴 겁니다. 저녁 10시 유튜브에 임광빈 시선 강탈 검색하시게 되면요. 방송 입장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오늘은 가짜락이고 내일이 진짜 반등입니다. 쫄지 마세요. 지금은 매수할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매수할 때다라는 말씀 강조해 주셨고요. 오늘 저의 선택은 김진만 위원님의 삼성전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대장주 사보고 싶어서요. 기회일 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내일 더 풍부한 소식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시선강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